007조법 11편 대상어를 불러 모으는 낚시, 토너먼트 낚시 요령, 놀라운 게임 돌파력. 방송을 올리다 보니 어느덧 11부에 도달을 했습니다. 수심 3m에서 7m 안팎에 들어있는 마법 같은 신비함은 경험과 관찰 그리고 직관이 거둔 승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럼 본론에서 제로 계열의 저부력지를 활용하는 007조법이 냉혹한 승부를 결정짓는 토너먼트 게임에서 효과를 발휘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다. 그것은 저부력지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다. 즉 저부력지만 쓰면 어쨌든 고기가 낚일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게 된다. 믿음 그 자체는 뭐라 탓할 수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조건 믿어버리거나 책에 나온 글의 내용이 아닌 글자 그 자체에 매달리는 교주적인 맹종이 아니라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와 근거 때문에 이 채비를 사용한다는 자기의 주관과 판단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하겠다. 007조법은 크게 제로 계열의 저부력지를 사용하는 지 선택 부분과 투제로, 제로, G2 그리고 빗지까지를 제로 계열에 찌라한다. 기본적인 채비 수심의 한계를 3m에서 7m로 한계를 지정한 수심의 문제, 그리고 찌 밑에 최대한 봉돌 사용을 자제하고 돌에 대신 직결 매듭을 즐겨 쓰는 등의 채비 부분, 기존의 무거운 집어제 대신 빵가루와 알크릴로 대변되는 극히 가벼운 밑밥으로 대상어를 띄워 올리는 밑밥 사용 부분. 이렇게 네 부분으로 차별화하여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007조법 최고의 핵심을 고르라면 채비 수심을 3m에서 7m로 지정한 부분을 꼽고 싶다. 즉 아무리 예민한지라도 실제 대상어가 미끼까지 접근하지 않는다면 빛 좋은 게살구에 불과할 것이다. 필자가 놀라는 것은 이 3m에서 7m라는 수심에서 주대상어는 뱅에돔이었으며 이를 현장에 적용시켜본 결과 감성돔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습성을 완벽하리만치 정확하게 짚어냈다는 점이다. 오랜 낚시 경험과 예리한 관찰력, 직관력이 만들어낸 작품이 아니었을까. 필자가 각종 자료와 일본명인 한국의 오랜 경력의 어부와 해녀로부터 거듭 확인하였고 그래도 궁금증이 다 풀리지는 않았다. 물속의 대상어가 낚시 중에 대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궁금하여 직접 산소통을 메고 물속에 들어가 관찰을 했던 꾼도 찾아볼 수 있었다. 어쨌든 3m에서 7m라는 매우 구체적인 수치는 평균적인 활성도 상황에서는 그야말로 위력적이다. 제로 계열의 채비를 처음 써보는 초보자들이 고기를 쑥쑥 낚아내면서 낚시가 참 쉽다고 말할 때 그 이유는 바로 3m에서 7m 사이의 수심이 결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찌 하나로 단순화한 채비는 이물감을 최소화한 제로 계열의 부력이 만들어낸 마법 같은 조과를 만들어주는 조법이기도 하다. 물론 제로 계열이라는 저부력지의 과감한 채택도 주목해야 한다. 찌낚시 입문할 때 사실 누구나 찌의 기능에 대해 한두 번쯤은 고민해봤을 것이다. 즉 찌란 무엇냐? 이러한 질문에 많은 선배들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즉 찌는 안테나다라고. 찌란 물속의 채비와 고기 상태를 전달해주는 메신저이자 채비 운용의 유력한 중개자가 됨을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수한 종류의 찌 중에서 대체 무슨 찌를 고를까 하고 난감해하는 것이 바로 찌낚시꾼의 아이러니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다. 즉 찌란 낚시에서 없어선 안 되는 역할을 담당하지만 만능찌는 없다라고. 예민성이 좋으면 까불거리고 안정감이 있다 싶으면 둔감한 식의 문제가 끝없이 제기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수많은 찌들 중에서 낚시꾼은 자신이 처한 낚시 여건과 낚시 방향을 감안한 결단에 의해 하나의 찌를 선택하게 된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자면 찌란 하나의 필요악일 수 있다. 즉 필요하기는 하지만 전혀 사용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더욱 이상적이지 않을까? 고기의 입장에서 보자면 아무리 찌의 부력을 예민하게 맞춘다 해도 결국은 무언가 부담감을 주는 존재가 아니던가. 저부력지는 바로 필요악일 수밖에 없는 찌의 근본적 이유에 도전장을 냈다고 볼 수 있다. 즉 고기의 미끼 흡입 시 이물감을 최소화, 아니 제로화시키겠다는 도전인 것이다. 실제로 찌의 부력만으로 볼 때는 제로 계열 찌를 쓸 경우 고기가 느끼는 이물감은 0이 된다. 즉 찌를 전혀 쓰지 않을 때와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낚싯줄과 미끼 그리고 물속에 들어있는 채비의 부피 및 최적, 저항감, 조류의 세기,
부력 조절의 오차 등 이유로 대상어가 느끼는 이물감이 완전한 0으로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부력지는 무수히 생산하는 고부력지에 비해 이물감 0.5에 훨씬 유리하다는 사실은 인정 안 할 수 없다. 대상어를 찾아가는 것이 아닌 대상어를 불러 모으는 낚시가 007조법이다. 채비법과 밑밥 또한 중요성과 의미가 있고 앞에서 언급했다 이 자리에는 생략하도록 하고 서두에 꺼냈던 토너먼트에서의 007조법의 탁월한 효과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자. 첫째, 봉도를 전혀 달지 않거나 비 이하의 극소량만을 채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략 수심층이 3m에서 7m 안팎의 상층부가 주무대가 되는 띄울 낚시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토너먼트는 경기인 만큼 시간을 두고 싸운다. 따라서 속전속결이 강조되며 예를 들어 똑같은 씨알의 고기를 낚아냈다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먼저 낚은 사람을 승자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많이 크게 낚는 것만이 아닌 빠르게 낚아내는 사람이 누구냐까지도 측정하는 것이다. 007조법은 저부력지를 이용한 상층부 띄울 낚시가 속전속결에 유리한 이유는 채비가 대상어를 찾아가는 것보다 대상어가 미끼를 찾아오는 시간이 훨씬 빠르기 때문이다. 즉 채비가 대상어를 찾아 전층을 탐색하는 것과 밑밥을 활용하여 대상어를 불러 모으는 것 중에서 어느 쪽이 신속하겠는가? 봉돌의 무게에 의한 가라앉으려는 힘과 조류의 유속을 이용해 대상어를 탐색하는 쪽이 수동적이라면 채비는 일정한 수심약 3m에서 7m에 고정시켜 놓은 채 가벼운 밑밥을 이용해 대상어를 채비 쪽으로 띄워 올리거나 불러 모으는 상층 띄울 낚시는 능동적이라 고 말할 수도 있다. 이쯤에서 007조법 자체에 대한 분석을 마치도록 하고 이제는 예고한 것처럼 토너먼트에 대한 몇 가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이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007조법이 토너먼트에서 탄생, 발전, 검증을 받았으니 반대로 토너먼트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007조법의 탄생을 확인하여 봄으로써 007조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더욱 넓힐 수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007조법이건 무슨 조법이건 자신의 낚시 수준을 객관적으로 검증해 보기 위한 좋은 기회가 토너먼트인 만큼 토너먼트에 대한 빠삭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즉 낚시를 못해서가 아니라 대회 방식에 적응 못해졌다는 식의 구차한 변명을 더 이상 늘어놓지 않기 위해서라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 다음은 토너먼트는 낚시, 손동작 하나하나가 각 선수들의 테크닉이다 보니 그동안 한국과 일본의 토너먼트 대회에 직접 출전하거나 관전하면서 느꼈던 문제점들을 필자 나름대로 정리한 결과들이다. 이 방송을 보는 신청자분들께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1. 게임 종료 15분 전을 소중하게 여긴다. 실제로 게임 종료 직전에 역전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아무리 패색이 짙어도 상대방 선수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최선을 다해 마무리하는 매너가 필수적이다. 2. 대상어의 습성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토너먼트는 기본적으로 한자리에서 1시간씩 또는 40분씩 낚시를 하다가 막교대를 하게 되므로 대상어의 미묘한 습성까지도 정확히 파악하여 놓는다. 대상어의 습성에 따라 그날의 채비 미끼 밑밥, 원줄과 목줄, 바늘 등을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여 가장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3. 장비 트러블은 없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릴과 낚싯대는 항상 예비품을 준비해 놓는다. 릴의 경우 원줄 트러블이 많기 때문에 같은 호수의 예비 스프를 준비한다. 날이 흐리거나 바람이 강한 날엔 낚싯대도 가이드 타입보다는 인터라인대가 유리하다. 기타 소도구의 정리도 철저히 준비하고 챙겨놓아 조금의 실수도 허용치 않도록 한다. 4. 밑밥 준비는 1회전 약 2시간 분량만 준비하지 말고 최소 2회전 약 4시간 이상의 분량을 별도로 준비하도록 한다. 밑밥이 없어 대회를 망칠 수야 없지 않은가. 5. 평소에 자신의 낚시 동작을 분석하여 불필요한 동작을 최대한 제거한다. 즉 채비의 투입 자세, 챔질 방법, 밑밥 투여 방법, 뜰채질, 바늘 묶기와 미끼 꿰기 등등. 시합 중에 행하게 되는 동작을 스스로 분석하여 가장 시간 효율적인 동작으로 가다듬는다. 강풍, 비 같은 악천후 같은 돌발 상황에서도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충분한 훈련을 쌓도록 한다.